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기술이죠. 반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이 기법에 대해 상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마 당신께서 상담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 원리에 따르면요. 이 반영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 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생각, 어쩌면 숨겨진 의미까지 이렇게 포착해서요. 그걸 상담자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전달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맞장구 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이 반영 기법, 구체적으로 종류가 좀 있나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담자가 표현한 내용이나 감정을 비교적 단순하게 되돌려주는 단순 반영이 있고요. 단순 반영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표현된 것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감정이나 어떤 의미 혹은 반복되는 패턴까지 읽어서 전달하는 복합 반영입니다. 복합 반영,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군요 라고 하는 건 내용 중심의 재진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상당히 힘드시군요 처럼 그 경험 속의 감정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복합 반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그 주관적인 경험 세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가 내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와닿겠네요. 그렇다면 이 반영 기법이 상담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떤 치료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느껴야 뭐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자가 이렇게 반영해준 말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자기 모습, 어떤 패턴 같은 걸 깨닫는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통찰이요? 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요. 감정 반영 기법이 내담자의 자기인식 향상에 70% 이상 효과가 있다거나 자존감도 한 75% 정도 높인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반영 능력이 좋을수록 상담 성과도 좋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와, 그저 들어주는 걸 넘어서 이게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면 상담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 반영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효과적인 반영을 위한 기본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판단적인 수용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비판단적인 수용과 공감. 네, 내담자의 경험을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사용한 핵심 단어를 활용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상담자의 언어로 조금 다듬어서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바꿔서요. 네, 그렇죠.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내담자의 그 감정 톤에 맞춰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처져 있는데 밝게 반영한다거나 그 반대거나 하면 어색하겠죠. 이게 또 상담 이론적인 접근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이론마다 또 다른가요? 네. 예를 들면 그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그 주관적인 경험 세계, 특히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이 반영을 사용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핵심 기술이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반면에 그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말, 저희가 그걸 변화 언어라고 부르는데 그 변화 언어를 딱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서 정말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군요. 라든지 아니면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네요와 같이 반영을 해주면서 변화 동기를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군요.
근데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잘 사용하려면 어려움도 꽤 따를 것 같아요. 혹시 주의할 점이나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딱 끊거나 좀 피상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로봇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내담자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개인적인 특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반영은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 스스로도 항상 내 가치관이나 편견이 혹시 이 반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건 윤리적인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상담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표면적인 단어만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제 진술에 머무르는 경우죠. 네, 제 진술이요. 혹은 반대로 너무 깊이 파고들려고 하다가 내담자가 아직 다룰 준비가 안 된 그런 감정이나 의미를 섣불리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너무 앞서 나가는군요. 그렇죠. 또 내담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속에 숨겨진 핵심 감정을 놓치고 좀 엉뚱한 부분을 반영하는 실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극복하려면 역시 꾸준한 수련과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담자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표정이나 자세, 목소리 톤까지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 반영이 과연 적절했는지 내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료 상담가나 슈퍼바이저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쉽거든요. 네, 정말 섬세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네요. 그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 반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이 기법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 내담자가 찾아와서 시험에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해서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보죠. 네,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죠. 그렇죠. 이럴 때 상담자는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실 정도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군요. 라고 이렇게 감정을 읽어서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알아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읽어주면 내담자는 내 불안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타당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좀 안심하고 자신의 불안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죠. 네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 내담자가 와서 요즘 회사 가는 게 정말 지옥 같아요. 일도 너무 재미없고 상사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좀 더 복합적인 반영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매일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시고 또 일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려우신 데다가 상사와의 관계까지 힘드시니 정말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만큼 지치고 힘드신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와, 정말 그 마음을 다 읽어주는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내담자의 복합적인 감정 또 그 상황까지 아우르는 반영을 해주면 내담자는 자신의 그 복잡한 심경을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상담자가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강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보통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든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 표현을 유도한 다음에 그 대답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질문 다음에 반영. 네. 때로는 질문, 반영, 반영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담자가 표현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연달아 반영해주면서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더 깊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반영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탐험하도록 돕는 거의 예술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또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와 좀 깊은 대화를 나눌 때요. 특히 상담 장면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변화까지 이끌어내는지 그 핵심 기술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아,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반영 기법입니다. 오늘 이 반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에서 반영이라는 건요, 그냥 상대방 말을 기계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 또 생각의 어떤 본질 같은 걸 포착해서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과정이죠. 이걸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상담자와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울처럼 비춰준다.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근데 이 반영에도 그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상황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반영을 활용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용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전달한 어떤 사실적인 정보나 이야기의 줄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상담사가 좀 간결하게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담자가 지난주에 중요한 발표 때문에 너무 바빴고 결국 동료랑 다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상담사는 중요한 발표 준비로 많이 바쁘셨군요. 그 과정에서 동료분하고 갈등도 있으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제가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번 내용을 딱 정리해주면 이야기가 막 엉키지도 않고 또, 아, 내가 제대로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반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이제 감정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감정 반영입니다. 이건 내담자가 직접 표현한 감정은 물론이고요. 말로는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뭐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상담사가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예시에 이어서 보자면 발표 준비도 힘든데 동료분하고 다툼까지 있어서 정말 속상하고 힘드셨겠어요. 와 같이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또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라 속상하고 힘드셨겠다처럼 구체적인 감정을 딱 짚어주는 거군요. 와, 확실히 더 깊이 공감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말이나 감정,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는 그런 반영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의미 반영입니다. 이건 내담자의 어떤 경험이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가치관이라든지 신념, 혹은 그 사건이 내담자한테 가지는 특별한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상당한 통찰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하는 내담자에게 여러 상황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어쩌면 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선생님께는 정말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시는군요. 와 같이 그 경험의 핵심 의미를 짚어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생각의 어떤 뿌리 같은 걸 더 깊이 탐색하게 될 수도 있죠. 이야, 정말 그러네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혹시 내담자가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뭐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그런 반영 기법도 있을까요?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게 양가 감정 반영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이나 상황 앞에서 이쪽으로도 마음이 가고 저쪽으로도 마음이 가고 그러니까 상반된 감정이나 생각을 동시에 가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 모순되는 마음을 상담사가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설렘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지금의 안정감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크시군요. 처럼요. 이렇게 양쪽 마음을 다 인정하고 보여줌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그 복잡한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내담자를 비춰주는 거네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감정,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 심지어 내면의 갈등까지요. 이런 반영 기법들이 결국 상담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내담자가 내가 정말 깊이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반영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패턴 같은 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이해를 높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반영이라는 건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같이 보고 또 느낀 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이해받는 경험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상담기법 반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네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쭉 듣고 계신 당신께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당신은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하는 말, 그 말 자체 너머에 있는 진짜 감정이나 어쩌면 숨겨진 마음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계신가요?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게 꼭 상담 장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에 담긴 내용이나 감정, 어쩌면 그 이면의 의미까지 좀 헤아려서 되돌려주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소통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